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죠. 이런 가운데 검찰은 10시부터 전국 고검지검장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해드린 대로 앞서 오전 10시부터 지금 공수처가 송부한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 관련해서 검찰의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데 글쎄요,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좀 보십니까?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가지고 좀 더 수사를 한 후에 기소할 계획이었지만 법원에 의해서 그런 계획은 지금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공수처에 의한 대통령 수사도 그렇고 역사상 이게 그 사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 해석에서 상당한 혼선과 그다음에 해석상의 차이를 낳았지만 법원이 그렇게 정리함으로써 검찰로서도 아마 기소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르면 오늘 또 기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27일 구속 기간이 이제 만료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대면 조사가 좀 필요하다.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은 두 차례나 불허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매우 중대한 상황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 회의 또 지검장 회의를 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선택지는 구속 기소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구속 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검찰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사실상 주도를 했거든요. 맨 먼저 내란 속의 피의자로 사실상 적시를 한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형평성 문제입니다.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군경 핵심 수뇌부 10명이 다 지금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죠. 여기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과연 국민들이 정서상 용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제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대목이 있어요. 혹시 검찰이 구속 기소해도 또 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검찰이 만약에 빠르면 오늘 구속 기소한다. 그러면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1심 재판에서 그러면 이제 구속 기간이 최대 이제 6개월까지니까 만약에 오늘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는 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망이 되는 구속 기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만약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 구속 상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시 석방하라는 입장입니다. 좀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헌재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소위 계몽령 그리고 요원으로 이제 상당히 그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한 그 궁금증도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위헌 심사를 받지만 결국은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에 대한 전략을 개진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쨌든 공수처에서의 수사는 끝나고 검찰로 이첩이 되었고 검찰로서는 지금 보안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실제로 진술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도 하나도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대면
대면으로 뭘 진술한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소를 하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아무리 내란의 주요 가담자가 지금 전부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없이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이것을 단단하게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역설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 걸로 보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얘기를 하시는 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금 즉각 석방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라는 것이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그것이 이제 법원에 불허가 됐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논리적인 비약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또 그리고 또 자기 모순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또는 변호인 측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불법 수사다, 또 체포영장도 불법영장이다, 그리고 구속영장도 불법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한 것을 또 가지고는 완전히 적법을 또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적법이고 불리할 때는 불법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 이 사법체계, 사법질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좀 대통령 또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이면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사법질서 체계를 좀 존중하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의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계속해서 사법질서, 사법체계 또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서부지법의 폭동 사태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계속해서 이제 뭐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다라는 논리로 갈 거예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다라고 본인들이 주장한다면 재판에서 더 유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사가 불법이면 재판에서 무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남은 몫은 오로지 이제 검찰이 어떻게 공소 유지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냐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검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의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면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면 조사를 한 번도 안 했고,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넘어온 그런 수사 결과를 가지고 기소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공수처조차 한 번도 대면 조사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 진술 조서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들 10명의 진술 또는 뭐 물적 증거, 또 뭐 포고령 뭐 이런 것 등등 해야 되겠고,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증거가 지금 계속해서 생성이 된다고 보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언을 보면 포고령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대목도 있고요. 또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기존에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마치 유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부분도 또 새로운 증거로 이제 저는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지금까지 검찰은 윤석열의 검찰이다라는 그런 오명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계기로 윤석열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실력을 입증할 책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검찰에 의한 구속 기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한 그런 어떤 실질적인 그 내용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거를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정설이라는 걸 법원이 또 확인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법원이 확인해 준 거예요.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구속기간을 연장해가지고. 그렇다면 오히려 검찰로서는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오히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검찰이 기소는 말할 것도 없고 구속 기소의 가능성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측에서 열어준 측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당장 석방하라 하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검찰이 더 강력한 구속 기소로 나아갈 가능성을 열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조금 확인해준 네. 부분이 있어서 구속 기소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줬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실까요? 네, 예, 저는 뭐 100% 동의하고요. 일단 법원에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걸로서 공수처법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공수처법에 보면은 사실상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 적법하다라는 것을 지금 법원이 사실상 이번 판단을 통해서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다. 또 즉시 석방해야 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논리가 좀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은 즉각 석방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 검찰의 자기 부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구속 기소는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 그러면은 오늘 왜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뭐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열었느냐. 네.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도 사실상 뭐 처음 있는 일이고 매우 중대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강력하게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만약에 혼자 내릴 경우에 그 모든 부담을 본인이 뒤집어 써야 되고 이 검찰의 결론에 대해서 과연 그게 검찰 전체의 총의가 모여진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 또는 뭐 지검장 회의를 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거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일단 공수처장의 대국민 사과 또 사퇴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법원의 그런 법 해석과 취지를 잘 못 해석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법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게 맞는데 그냥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분명히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안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 이게 공수처가 경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도 검사가 있는 건데 검사가 했는데 검사가 또 보안 수사한다니까는 그건 아니다라고 법원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또 내란 죄가 구성이 돼갖고 또 다른 내란 혐의자가 나타난다면 공수처 수사가 맞다라고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무슨 근거로 공수처에게 사과하라 그러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좀 같은 의견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좀 바라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뭐 구속 기간 내 기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구속 기소를 요구를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석방이 됩니다. 즉각 석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란죄 수사가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란죄 수사만 차질을 빚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현재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탄핵 심판이 지지부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만에 하나 탄핵 심판에서 인용 파면이 되지 않을 그런 경우의 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촉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지 않고 풀려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선택적으로 출석을 해서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계엄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더욱더 보수가 결집하고 사실상 이런 부분은 내란 선전선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민주당이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은 더 전국이 혼란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구속 기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당 지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22일에서 23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38%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연장론 대 교체론은 오차 범위 내의 접전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현재 여론 추이를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무슨 그 내란의 그런 범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내란죄에 대해서 단정할 시점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물론 기소가 되느냐의 여부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당 지지도에 국민의힘이 높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특히 그 우파들이 결집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만큼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형평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을 구속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요. 애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도 그 야당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에게는 공수처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 기소하느냐 불구속 기소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내란의 주요 가담자들이 전부 구속 기소가 됐는데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인식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석방한다를 과연 국민적 안목과 그다음에 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민의힘이 높은 이유는 바로 우파 지지자들이 그런 점에서 결속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민주당이 실제로 그 내란 상황과 관련해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점령군처럼 행동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일정 정도 중도층에게도 지금 확대된 측면이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또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또 강하게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의 결집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요. 일단 조기 대선이 굉장히 가시화된 그런 결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1대1로 여야 후보가 붙을 경우에는 진영 대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서도 0.7% 초박빙의 승부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대선에서는 집권당과 또 야당의 후보가 1% 안팎의 승부 또는 뭐 많아야 3% 안팎의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파면을 보수의 진영의 지지자들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층에서 강력하게 결집하면서 지금 이렇게 거의 정권 교체와 또 정권 연장의 지지가 비슷한 상황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 지지층의 좀 위기감이 이렇게 결집을 좀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직후만 해도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거의 2배로 정권 교체를 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 달 정도 넘어가면서 이제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 거의 팽팽한 이런 부분은 특히 진보 민주 진영 쪽보다는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의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결집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이런 분석 근거를 내놓은 이유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보수층 응답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보수가 좀 과표집된 것 아니냐 이렇게들 전망을 하는데 과표집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또한 하나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 윤석열이 사실상 직무제가 정지돼 가지고 지금 구속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강자 자리에서 지금 추락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새로운 강자가 누가 됐냐? 이재명 민주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제 심리,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독주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 심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옮겨 붙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부응할 책임이 더 커졌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이런 국정 혼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수전 정당으로서의 어떤 신뢰감, 네.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보수나 진보 뭐 다 포함해서 그렇게 큰 점수를 주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역시 결정적인 것은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도층의 무응답층이 한 7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승부가 결정되는데 지금의 뭐 정광훈 목사 아스팔트 뭐 강성 세력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런 행동은 대선 전략에는 굉장히 네. 좀 마이너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다자 선호도 여론조사를 그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금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여러 여권 주자가 뒤쫓는 모양새. 다만 1대1로 붙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양자 대결로 봤을 때는 41% 동률이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파 강성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것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하면은 소위 우파 지지층들이 과표집되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그 대선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동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 지금 유권자들이 아직 결정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은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잖아요. 이 구호가 연결되면서 먹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는 전혀 다른 상황. 그때도 우파 박근혜 지지층들이 결집을 안 했습니까? 그때도 했습니다마는 여론조사가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3월 중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 2심에서 대법원 요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리느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대로 대표로서 밀고 가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기회의 문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동률 나오는 것보다 더 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는 주요 변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오 시장, 홍 시장이 각각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예비 대선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타자 대결을 보면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28, 그리고 2위 김문수 14, 그리고 뭐 홍준표 7, 오세훈, 한동훈 6% 정도인데 이게 타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는 이유는 역시 이제 사실상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1인 후보 체제다가 되다 보니까 표가 직결되고 보수에서는 지금 표가 분산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양자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대선이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양자 대결을 보면은 뭐 이재명, 홍준표, 오세훈 거의 뭐 동률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와 또 진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1대1로 붙으면 거의 1% 플러스 마이너스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큰 차이로 보수에서 1위를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양자 대결에서는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이 두 사람에 비해서 김문수 여기가 지금 처지게 나오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보수 지지층에서는 가장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양자 대결에서는 홍준표, 오세훈에 비해서 처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또 왜 그러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특히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보수 지지층에서의 지지도가 상당히 좀 결집력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역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양자 대결로 이번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치러질 것인지 아니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와서 3자 대결로 갈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레이스를 할 수 있어가지고 완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한 4%에서 5% 정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선에 뭐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셔서요. 짧게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강성 우파가 결집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보수, 진보, 뭐 우파, 좌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판은 보수, 진보라고 말할 자격도 없고 더 이상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그 경쟁력이 높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택하고자 할 것 같고요. 김문수 장관에 대한 이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 역시도 그 민주당의 어떤 그런 그 완장주의 같은 것이 일견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관을 전부 일어세워서 어린애들 기합 주듯이 뭐 고개 숙여 90도로 사과하라 이럴 때 꼿꼿하게 앉아 있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이미지와 인식이 중요한 건데 그러한 일련의 것들이 아마 그 우파들을 결집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김문수 장관이 예상 외로 지금 부각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탄핵 정국 어떻게 보면 보수층의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명계 쪽에서 요즘 뭐 쓴소리를 내기도 하고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비명계가 최근에 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일단 두 사람이 내는 목소리는 공통점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정인의 독주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도 외연 확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다 이재명 현 대표를 겨냥하는 이제 그런 발언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그 전에 뭐 거의 활동을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김동연 현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찻잔 속의 태풍처럼 주목을 좀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분들의 행보와 메시지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방금 우리가 토론했던 이 여론조사 추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가 뭐 우수하게 나타났다라든지 1대1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 1위를 했다면은 이분들은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뭐 주제로 다루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이제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이제 그만큼 여론의 지금 동향이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거고요. 역시 이제 이 두 분들 같은 경우는 레이스를 실용을 거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비명계 중심의 또 초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뭐 7번째 나라 랩 이 부분에서도 이제 뭐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비명계들이 집단화되는 조직화되는 또는 뭐 활동하는 그런 경향이 더 강화될 것 같고 그분들의 행보와 발맞춰서 뭐 이른바 잠룡주자들 김부겸 전 총리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의 이제 행보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공직선거법 선거 결과가 뭐 3월 말 또는 뭐 4월 초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가장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뭐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 라면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가 더 강화되고 이재명 대표가 탄력을 받으면서 이런 분들의 존재감은 매우 없어지겠지만 만약에 유죄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뭐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다. 그러면 이분들의 목소리 또는 존재감이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도 앞으로 어떤 통합에 대한 과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그 전례로 과거의 민주당은 이 정도 되면 비주류가 나와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그게 민주당다운 거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다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팬덤 정치로 하게 되면은 정작 위기가 코앞에 있는데도 그 위기에 대한 대응이 기민하지 못하고 결국은 빙하기의 공룡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게 사실 민주당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이 그걸 반면교사로 세워야 되는데 아직도 민주당 내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재명 일극 체제이고 2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대로 간다라고 다들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정당이 이 시스템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지금 그 내재돼 있다라는 것을 양당 체제에서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국민의힘 측은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재판 지연 등 대야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이후에 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또 국민 통합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이러한 반 이재명 여론전 또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적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또 효과를 갖고 오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말 조기 대선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 대비를 한다면 지금 그들의 어떤 그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은 마치도 강성 우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매우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 지도부의 모습이 대선 주자가 누가 되든 영향을 줄 거라는 점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네, 반 이재명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 뭐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정 혼란에 책임을 지고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때리기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신들의 주장대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만약에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 누가 나와도 국민의힘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첫 번째는 현재의 국정 혼란을 유발한 불법적인 위헌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절연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아스팔트 강성 우파의 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광훈 목사가 지금 국민의힘을 사실상
지휘하는 그런 양상. 그러다 보니까 뭐 폭동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사실상 비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서는 국민의힘은 이번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된다면 필패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래 보수의 품격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책무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